안녕하세요, 오토카미거진입니다. 오늘은 현대가 국내에 아토즈 이후 20년 만에 출시하는 경차, 더 정확히 말하면 경영 SUV인 코드명 AX1으로 알려지고 공식 명칭 캐스퍼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경차 시장을 주도했던 3인방 레이, 모닝, 스파크 이렇게 존재했지만 솔직히 모닝과 레이의 점유율이 크게 늘면서 쉐보레 스파크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가운데 대우자동차가 사라진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려 하죠. 즉 단종 예정이란 겁니다. 마티즈 역사까지 하면은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장수 모델이 단종 예정이라고 하니 아쉽기도 하죠. 여튼 레이와 모닝이 경차 판매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현대기아 점유율과 매우 흡사하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차 판매 비중이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는 가운데 같은 지붕에 현대가 이를 보고만 있을 리는 없겠죠. 광주형 일자리 광주 모터스와 합작 법인으로 인도 수출형으로 출시하는 차 AX1 즉 캐스퍼가 국내에도 판매될 거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9월에서 10월 양산을 시작 인도로 먼저 보내고 출시한 후 국내에는 11월에서 12월 중으로 2022년형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캐스퍼의 이름의 유래부터 크기와 제형, 현재까지 나온 스파이샷을 통한 인 익스테리어 유추 및 파워트레인, 벤 모델 출시 기대와 인도 출시 가격과 국내 출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일단 이름은 캐스퍼로 확정되었죠. 캐스퍼, 7, 80년대생 분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어릴 때 TV로 보고 자란 그 꼬마 유령 캐릭터 이름과 같아서 반갑기도 한 이름이죠. 솔직히 신규 상품권 등록한 레오닉스나 스틱스 둘 중 하나로 될 줄 알았지만 어쩌면은 소형 전기차 시장에 출시할 상표권으로 남겨둔 카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캐스퍼란 이름이 경영 SUV답게 귀여운 꼬마 유령을 생각하면 장명했겠구나 싶지만 보통 현대 수출 차량에 미국이나 세계 도시의 이름을 따서 장명하는 경우가 크죠. 미국 와이오밍주에 캐스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5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로 미주리강 지류인 노스플랫강 연안 해발고도 1560m의 높은 지점에 위치한 곳이죠. 19세기 후반 석유가 발견된 이후 석유 산업 중심지로 발전 및 소와 양의 목축거래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이름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고요. 왜 중대형 차가 질비하고 유행하고 그랜저 및 팰리세이드 소렌토 등 이런 큰 차들 판매 비중이 큰 국내에 웬 경차, 경영 SUV가 주목을 받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아 레이입니다. 레이는 경차지만 높은 차고로 다양한 수납 공간 및 실내 공간의 자유도 역시 높은 편이고요. 솔직히 이는 일본의 경차 시장, 즉 박스카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기도 하죠. 심지어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차박 및 차박 캠핑, 차 데이트에서 많은 장점을 발휘하고 있고 이는 최근 기아 실적이 전년 대비 996% 정도 성장에 기여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중형 라인에서 가장 많이 남지만요. 특히 사회 초년생 및 한 가정의 세컨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취등록세 면제 및 다양한 혜택이 있어 엄마와 자녀가 같이 쓰는 차로 많이 분류가 되기도 하죠. 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해요. 세컨카가 얼마나 있냐? 라는 말이 있지만 국내 세컨카 보유가 약 60%가 된다는 점, 그중 거의 대부분이 모닝과 레이, 스파크 같은 경차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 편할 듯합니다. 현대 같은 경우 부동의 중형 세단 1위를 달렸던 소나타가 나락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산타페도 소렌토에 밀리고 코나도 셀토스에 밀리고 심지어 투싼 역시 스포티지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중 라인들의 밀리는 모습을 보이니 현대차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 및 레드 오션 속 사이 포지션을 봤을 겁니다. 그 가운데 국내에서 생소한 브랜드, 오토바이 브랜드로 더 잘 알려진 스즈키, 이그니스가 떠올랐겠죠. 해외 마케터 시선에서 봤을 때 이게 되거든. 세컨카로 서드카 사용 및 경제성을 추구한 가정에서 차를 잘 안 끌고 다니고 마트 장 보는 용도 및 도심 생활에 이 차 한 대로 충분하거든. 그런 면에서 경차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심지어 국내에서 1인 및 20대 첫 차로 포지션을 잡고 성공한 베뉴 포지션이 먹힐까 했지만 이게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티볼리를 이기고 코나는 이미 저만치 의 길로 들어섰죠. 기존 잘생긴 얼굴을 놔두고 N과 N라인을 판매하기 위해 얼굴을 뭉개 놓은 건지 원. 여튼 이런 베뉴와 컨셉상 겹칠 수가 있지만 베뉴와 다르게 경차 혜택을 받으면서 SUV 성격을 띤 캐스퍼가 또 다른 시장을 창출,
세컨카 및 독립한 자녀의 첫차 포지션을 가질 수 있기에 성공 요소는 충분합니다. 물론 가격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이런 요소들이 존재를 하기에 국내 출시에 충분한 요소를 갖췄다는 겁니다. 미국에 출시한 산타크루즈와 텔루라이드처럼 현지 생산이 아니기에 본 채널에서 처음부터 국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공했죠. 이때 댓글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등등 그런 말들도 많이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튼 처음 알려진 크기는 인도 수출 모델이니 인도 경차 규격에 맞춰서 나올 거라 20cm를 더 짧게 하여 국내 출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경차 사이즈에 딱 맞게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캐스퍼의 크기는 전장 3595mm, 전폭 1595mm, 전고 1575mm가 알려진 재원이고 휠베이스 예상은 2400에서 2480mm로 예측을 해봅니다. 이 크기는 당연히 전장은 레이, 모닝, 스파크와 같고 모티브가 된 스즈키, 이그니스보다는 105mm가 더 짧고요. 너비 역시 경차와 같지만 전고가 예상 외로 레이보다 125mm가 더 낮은 모습을 보이죠. 한때 레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최저 지상고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최종 전고는 모닝보다 90mm 더 높은 포지션을 마크합니다. 그리고 공식 휠베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유치했냐? 주차장 라인에 있는 부분 및 스즈키, 이그니스 모양에서 트렁크 용량이 약간 더 작아진 모습으로 보이고 레이 같은 경우 뒷바퀴가 극도로 끝까지 가있죠. 그래서 뒷 좌석 시트 공간이 넓지만 트렁크가 작아 시트를 접어서 하는 방식을 채택. 캐스퍼 역시 이런 방식을 제공할 듯 합니다. 외형은 가차님 예상도와 거의 같게 나오고 스파이샷을 통해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죠. 리어 부분 역시 다미아빠 예상도와 같은 모습을 띌 것이고요. 외모 부분의 강점 충분하죠. 개성 있는 외모와 그동안 경차는 엄청 무시당했지만 이런 외관으로 나온다면 개성 있다, 귀엽다, 한국의 500C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 외부 도어 캐치는 스파크처럼 여닫는 형상이고요. 루프렉까지 장착된 모습이 보이죠. 휠은 프롭에서 생각보다 최고에 비해 더 큰 사이즈를 제공, 리어 테일램프는 삼각형의 테일램프로 양 사이드에 위치한 모습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에 포착이 되었죠. 후진등은 하단에 있는데 전면부 그릴엔 어떤 모델은 동그란 원이 더 있고 어떤 모델에는 없는 모습이죠. 이게 어떤 차이일지 저 또한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1.0L 터보 모델과 일반 1.0L 모델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전기차 모델과 내연기관의 차이점일까 싶었지만 사실상 경영 SUV 전기차 모델 생산은 현재로서는 생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에 1.0L 자연흡기와 터보 엔진의 차이점을 둔 게 아닐까 싶네요. 뒷부분 파워트레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요. 가장 궁금한 점은 실내죠. 인플루언서 스음님 블로그에서 해당 사진 및 자료를 갖고 왔고요. 이렇게 링크를 걸고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스파이샷에 최적화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잘 찍힌 사진이죠. 해당 블로그에 더 다양한 사진 및 내용들이 있으니 가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우선 2열부터 보면은 아이보리 시트로 상당히 이쁜 구성을 하고 있죠. 경영 SUV라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만든 느낌이 아닌 신경을 많이 썼다, 이제 이 시장까지도 씹어 먹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너무 잘 만든 모습이죠. 시트는 모닝처럼 5인승까지 낑겨 탈 수 있는 시트 형식이 아닌 최대 4인까지 탈 수 있기에 뒷좌석은 2명까지 앉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모닝과는 확실한 포지션의 차이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폴딩 방식은 5대5 방식으로 됩니다. 특히 도어 캐치 부분, 아이오닉 5처럼 둥근 현상의 도어 캐치를 장착했죠. 1열을 보면은 콘솔 형태의 암레스트가 아닌 팔걸이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아래 수납 공간 및 컵홀더 역할을 하는 공간이 보이죠. 센터 콘솔의 기어 노브는 베뉴와 같은 형태로 제공될 듯한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는 제공하지 않을 듯하죠. 왜냐면은 상급 모델인 베뉴에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 아무리 하극상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제공하면서 단가 인상에 요인을 만들진 않을 듯 싶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은 모닝과 같은 형상으로 제공될 듯하고 내비게이션 부분 및 대시보드 형상은 베뉴와 비슷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공간 활용을 최대로 할 듯한 모습이죠. 에이다스 시스템은 아무래도 경영 SUV이다 보니 풀업에서 베뉴와 같은 수준을 보일 듯합니다. 차만 인식 가능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및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는 차로 유지가 아닌 핑퐁으로 차선을 따라서 넘어가지 않게끔만 하는 거죠. 운전자 주의 경고 및 하이빔 보조, BSW라 불리는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까지 장착할 듯 싶고요. 솔직히 경차 혜택의 이 자체로도 상당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트레인, 레이와 모닝에 쓰이는 G 1.0 3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차의 무게와 경차보다 약간 더 높은 높이를 감안 76마력의 62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내고 9.7kg의 최대 토크를 마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 캐스퍼는 나름 포지션이 SUV죠. 당초 CVT 변속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4단 자동 변속기 단일로 탑재한 것으로 들리고요. 터보 모델에는 CVT를 장착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CVT도 기술이 발전되어서 RPM 고정 및 수동 모드에 저단에서 힘을 충분히 발휘되기에 좀 아쉽다는 거죠. 현재 모닝 유럽 수출에서 제공하는 1.0 가솔린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0L 터보 GDI 가솔린은 유럽 기준 최고 출력 100마력에 최대 토크 17.5kg를 마크,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인 CVVD를 적용, 엔진 제원의 단순한 숫자보다 실질적 주행에 더 웃도는 성능을 느낄 수 있는 엔진이라고 현대 측에서 밝힌 엔진이죠. 이그니스, 아니 캐스퍼에 장착될 이 1.0 터보 엔진은 110마력 수준까지 끌어올렸단 반응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 1.0 터보 엔진은 106마력이었던 부분을 연비 때문에 100마력으로 뒤춘한 것이고 본래 120마력까지 무리 없이 대응 가능한 엔진이기에 기술이 발전한 만큼 더 높은 마력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을 했는데 경영 SUV로서 경쟁력은 충분할 듯 보이죠. 해외에서 경쟁 모델인 스즈키 이그니스 같은 경우 1.2L 자이누키 엔진에 91마력을 마크, 충분히 해외에서도 캐스퍼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어때요? 참 놀랍죠? 놀랄만한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죠. 다마스의 안정성 때문에 단종을 계획했지만 소형 택배 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발로 인해 올해 2021년형 버전까지 내놨죠. 하지만 올해를 끝으로 단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적재 능력이 다마스보다 좀 못 미치겠지만 캐스퍼가 대체 가능한 모델로 벤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본래 4인승 승용 SUV부터 내놓고 벤 모델을 추후 파생 모델로 출시하려 했지만 최근 내부적으로 승용과 벤 모델 두 차량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죠. 캐스퍼 벤은 2열 시트를 완전히 제거, 뒷좌석 전체를 화물 전용 칸으로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적재 공간은 1094 곱하기 1193 그리고 1015mm로 생각보다 큰 적재 공간을 제공, 최대 적재 하중은 300kg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거의 오피셜에 가까운 수치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만 다마스 같은 경우 1260 곱하기 1750 그리고 1255mm의 적재 공간과 450kg의 최대 적재 중량을 마크하기에 완전한 아쉬움을 달래지 못할 듯 하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레이의 벤 모델이 좀 더 달래기 편할 듯한데 레이가 적재 공간에서 캐스퍼와 다마스 딱 중간 정도를 마크하지만 적재 하중이 250kg이기에 캐스퍼가 50kg가 더 앞서죠. 한간의 가격대가 인도에 판매될 가격대로 측정될 800에서 1000만원 사이대로 알려져 있고 국내 생산에 수출하는 거니까 비슷한 가격대로 나올 거라는 분들도 많죠.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수동 변속기의 완전 깡통 모델이 800부터 시작인 거고 국내에는 수동 모델 자체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한 만큼 1300만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름 레이와 모닝의 수요를 잡겠다고 좀 더 가격 포지션을 낮추면은 125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이륜 프로까지 한다면은 1700만원 중반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미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벤유 최소 시작가가 1689만원을 마크, 레이 상급 트림은 1580만원, 모닝이 1520만원을 마크하죠. 다양한 주행 모드 및 차박을 위한 프로 패키지 등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가격대까지 갈 듯 보이고요. 경차가 저 정도라 참 물가도 그렇고 월급과 조회수되고 다 오르는 느낌이죠. 소형차 전용 K1 플랫폼으로 제작되는 국내 최초 경영 SUV 이그니, 아니 캐스퍼, 꼬마 유령처럼 귀엽지만 놀랄만한 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 코시국에 국내 차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떤 포지션을 마크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새로운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AX1 즉 캐스퍼의 소식은 여기까지로 할 듯합니다. 솔직히 국내는 중형과 대형보다는 소형과 준중형 세그먼트 차량이 가장 많아야 하죠. 다만 가격을 본다면 소형차가 어느덧 상당한 가격대를 자랑하기에 경차 기준을 넓혀서 해외 다양한 소형차들이 나와서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최근 다들 힘든 시기죠. 빨리 이 힘든 시기를 모두가 다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아룡!